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리한 장마와 진한 폭염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이 전국적으로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6차 범국민 촛불문화제에는 시민 5만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오후 3시쯤부터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은 2시간 뒤 2만여 명으로 불었고, 밤이 되자 광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메워졌다고 합니다. 광장에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시민들은 근처 나무와 기둥에 올라가 집회를 지켜봤다고도 하는데요. 경찰 추산은 또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경찰 추산만 보더라도 집회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광장 집회에서 사회를 본 분, 그리고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의 참가 시민단체 일원인 참여연대 소속의 박근영 협동사무처장을 연결합니다. 자, 박근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최 측의 한 분으로서 매주 집회 분위기를 밀도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네. 지난 토요일 집회가 예전 집회와 뭐가 다른지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집회 끝나고 나서 주말 밤 그리고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보신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알고 계시다시피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지난 토요일 밤에 6차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6월 28일 날 처음 1차 촛불 대회를 저희가 이제 주최를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저희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오신 분들이 약 2달가량 뜨거운 목소리를 내왔지만 지치지 않으셨고 또 축제에 참가한 출연진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의 축제 분위기에서 즐겁게 투쟁하자, 즐겁게 싸우자라는 또 새로운 모습의 집회를 토요일 날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한 번 이번 주를 더 지켜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번 주 이후의 상황을 보고 시민들이 한 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저희 주최 측도 그렇고 그날 오셨던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돌아가셨을 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토요일 날 갔습니다만은 정말 찌는 듯한 더위였거든요. 네네. 게다가 언론 보도도 없고 오늘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좀 신문 보도는 있었습니다만은 경찰 통제는 점점 강화되고 새누리당의 이른바 역공 무슨 막말 이런 식의 형태도 점점 심해지는데 어째서 시민들은 더 많이 모인다고 보십니까? 네, 시민들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 사건은 사실 작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작년 연말쯤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오피스텔에 댓글 하는 것을 제보를 받고 폭로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 7개월, 8개월 지금 이 사건이 되는 건데요. 시민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정말 이게 있었던 일이냐, 정말 이게 맞는 일이냐, 또는 이 사건의 의혹이 밝혀지는 과정을 침묵으로 지켜보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이 사건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도 본 다음에는 바로 거리에 나오지 않고 좋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보겠다. 이렇게 또 약 한 2달 정도 4월부터 6월 동안 또 한 번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지 더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6월달, 7월달 경과하는데 이 한 축을 맡아야 되는 새누리당 그리고 이 사건에 분명한 입장을 좀 표명을 해야 할 청와대가 너무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네. 시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먼저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행렬에 조금은 늦었지만 한 분 한 분씩 더 목소리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새누리당이나 또는 국민들의 그 참여에 더 열기를 붓고 있는 것은 언론들의 아주 보도하지 않는 행태 이런 것들이 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청와대가 그제 표현된 이 뜨거운 국민들의 요구 목소리에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더 시민들은 또 거리에 나오거나 분노를 더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실망과 분노가 계속 누적되니까 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조금씩 느리지만 더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인 뭐 시나리오에는 없는 질문입니다만은 네네. 그게 사실 토요일 날도 제가 뒤를 돌아다니고 보면서 느낀 게 경찰의 차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사실은 그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집회의 참가자 수가 적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많아지면은 주최 측에서도 차벽을 좀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짜증스럽게 그냥 있던데. 네. 뭐 주말 토요일 집회에서는 저도 사회자였고 또 네. 저희 사회자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 시국회 공식 입장으로 네. 두 차례 네.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차벽을 물러나가게 해달라. 네. 차벽을 설치한 거는 이제 사실상 경찰은 이제 폴리스 라인, 보통 이제 이렇게 띠로 표시하고 있는 폴리스 라인을 또 다른 방법으로 차량으로 폴리스 라인을 이제 설치를 해둔 거라서 네. 그 부분을 더 물러달라. 네. 지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경찰의 의무는 집회와 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를 해주는 것, 안전하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네. 공간을 확보해주고 네. 이런 것들도 경찰의 의무가 되는데 네. 이 경찰이 그런 의무는 소홀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해서만 급급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저희도 느끼고 그걸 공식적으로 두세 차례 무대에서 강력하게 협조를 부탁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행히 그 프라자 호텔 쪽 네. 한쪽 방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방면 중에 한쪽 방면은 조금 도로를 더 확장을 해줬는데 네. 더 중요한 건 덕수궁을 마주 끼고 있는 그쪽 도로 부분이 조금은 더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더 용이하고 더 공간이 많은 곳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혀 이제 공간을 더 제공을 해주지 않았던 건데요. 그 점은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그쪽 도로는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이어지는 직결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가두 행진이나 또 다른 그 집회 이후에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저희들의 요청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어제 집회는 많은 시민들이 지하도로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큰 도로를 지나서 덕수궁 쪽에서 저희들의 목소리만 듣고 차량으로 가려있기 때문에 무대 화면이라든지 서울광장에 들어와 있는 다른 동료 시민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그 뜨거운 촛불에 든 그 장관의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점은 경찰에서도 다음부터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가도행진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왜 가도행진이 없는지 그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불법이라서 그런 겁니까? 네, 뭐 지금은 사실은 뭐 저희가 가도행진 신고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국회에서는 네. 집회 이제 신고를 낼 때 집회와 그리고 그 뒤에 만약에 행진이 이어지면 행진 신고까지 동일하게 같이 내야 되는데요. 네. 시국회에서는 일단은 행진 신고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시국회 전체
공통의 의견, 현재 공식적으로 채택된 의견으로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가두 시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 다른 빌미거리가 되어서, 네.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기를 아직은 좀 주저하고 있는 시민들 사이에 이 분리를 시키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네.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 중에도 네. 아직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 중에서 거리 중에서도 도로에 나가서 행진을 하면서 또는 경찰의 차벽을 뚫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인 시민들도 하자는 시민들도 일부 있지만 부정적인 시민 또한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많이 모여지기 전까지는 시국회의가 먼저 가두 행진과 거리에서의 투쟁, 도로에서의 투쟁을 지금은 제한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자칫 이 문제가 잘못 전개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모여야 됩니다. 물론 주말 집회에 아주 많은 시민들이 모여져 있지만 아까 여러 차례 설명하다시피 말했지만 느리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더 많이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희들은 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와 관련해서. 대한문 쪽에서 서울광장으로 오는 횡단보도, 그 부분을 경찰이 어제 막았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그거는 왜 횡단하는 걸 갖다 막는 거예요? 그거 사전에 조율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막은 겁니까? 사전에 조율됐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막은 건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광장 쪽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넘어가고 하더라도 광장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계속 정체되는 거기에 도로 한가운데 사람들이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사람들을 더 이상 건너가게 못하게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 보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집회 전체에 참여하고 하는 시민들의 권리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간을 좀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평로의 1차로라든지 또는 프라자 호텔 방면에 차선을 하나가 아니라 2개로 좀 더 늘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간을 더 확보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준다 그러면 아예 사람들을 건너게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점은 저희도 상당히 여러 차례 집회 주최자로서 무대에서도 그리고 현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강용석 씨인가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한 사람이 온 사람들이 한 70 내지 80% 동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 3-4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만약에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이 행사는 시국회의가 6차로 집중한 행사인데 말씀드렸지만 1차 6월 28일부터 열렸던 행사부터 거의 비슷한 규모로 사람이 사실은 모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1차 동일한 단체들, 동일한 시국회의가 주최한 1차 촛불대회 때 아시겠지만 3,000 내지 5,000명의 시민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거의 10배 이상 규모가 점점점 늘어와서 어제는 10배가 되었는데요.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그 규모는 사실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동원의 의미가 도대체 뭐를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은데요. 또 80%라고 숫자도 밝혔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정말 무엇인지 그분들이 한번 스스로 밝혀야 되는데 물론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 거기에는 동문회 같은 단체도 있고요. 참여연대 같은 이런 일반적인 회원이 많이 있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도 있고 또는 대중조직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자기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나 후원자들에게 행사를 안내하고 참여를 호소하는 그런 소식지라든지 그런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거는 평상시에도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 홍보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언론 보도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여를 호소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것이 마치 무슨 돈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있는 그런 식의 구시대적인 또는 아직도 만약에 뭐 보수적인 어떤 집단에서 사용하고 있을 그런 수단들,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동원을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동원을 하지도 않고 있죠. 설령 그렇게 동원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소속된 사람들이 자유로운 집회 참여를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서 반발이나 내부에서 비판이 더 치열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의 시민들의 참여는 뭐 온라인을 통해서든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또는 인터넷, SNS 이런 수단을 통해서든 집회의 그 필요성과 집회 일정 그리고 집회에 참여를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거를 들으시고 나서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이 자리에 내가 분명히 뭐 큰 힘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뭐 연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한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판단으로 나오는 시민들이 절대 다수다. 네. 어제 뭐 어떤 인터뷰 방송을 보니까 8명의 가족들, 대가족들, 어르신부터 손자까지 이렇게 다 나오신 가족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누가 동원해서 나오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강문식이 얘기는 사실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이른바 그 새누리당의 시각이 그런 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직도 구시대적인 생각이시죠? 예. 자, 시국 집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엉망이긴 하지만 국정조사 끝나면 일단락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소한 사과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 시국회의의 요구는 국정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들. 이게 조치에는 작년 이후, 그러니까 올해 들었어도 국정원을 정치 개입에 활용하고 있고 또는 국정원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오히려 그 덕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 남재준 현재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해임이죠.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게 저희 시국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과연 앞으로 남아있는 국정조사 약 한 2주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간 중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저도 우리 시국회의에 있는 주간 단체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쭉 상황이 발전해 온 것처럼 앞으로 2주 동안도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시국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달성되도록 저희는 더 노력을 할 거고 시국회의가 국정조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또 어떻게 그 다음에 할지 더 또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굉장히 길죠. 시국회의의 일원인 참여연대 박근영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